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G 원장 김종명입니다. 오늘은 영재 교육하는 방법하고 영재 교육원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영재교육원이 옛날에 참 인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경기도 영재교육원이 추첨제로 바뀌면서 인기가 좀 덜해졌어요.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은 좋기는 너무 좋은데 들어가기 어렵고 영재학급은 조금 뭐 그렇고 그래요. 자, 뭐 그에 관심이 조금 적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영재교육원에 대한 안내라기보다는 영재교육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했어요. 음, 이제 차례대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영재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먼저 몇 가지 안내 드릴게요.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하고 아리아 한글로 만들어서 PDF로 했더니 글자가 크게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정보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은 옆으로 뉘어가지고 조금 크게 해서 보시면 그나마 보이실 거예요. 눈이 좀 필요하시더라도 초삼 귀염이 좋네요. 자, 영재교육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영재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현재는 뭐 이제 창의상상, 뭐 공작소 뭐 이렇게 이름이 좀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있고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이 가장 품질이 좋습니다. 가까운 가천대 품질 좋고요. 아주대 품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학년들은 경인교대 좋습니다. 외대도 괜찮아요. 동국대도 뭐 나쁘지 않고 괜찮고 인하대, 대진대 이런 데가 경기도권에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넘버 원, 투는 이제 가천대, 아주대가 제일 인기 있죠. 그 다음에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부설영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 브릿지 과정이라고 있어요. 뭐 정식 명칭은 장기 관찰 전형 이런 건데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주대 캠프 전형이 있고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이거는 출석 안 합니다. 출석이 없어요. 출석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얘는 정식 영재교육원 인정은 못 받아요. 좀 이따 할게요. 다음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성교육 과정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gifted.ac로 들어가시면 안내가 나오는데 얘도 지금은 모집 안 해요. 자, 대상 학년은 교육청은 예비 3학년부터 있어요. 중학생까지 있고요. 대학부설은 초1부터 있고요.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좀 달라요. 경인교대가 초1부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 브릿지가 초2 과정이 있고요. 야, 영재교육원 인기 진짜 없네요. 예약은 100명이 하셨는데 다음에 영재교육으로 바꿔야겠네요. 어, 다음에 선발 시기는 교육청은 2월 달 좀 있으면 공고가 날 겁니다. 네.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대학 부설 이런 데는 9월 달에 공고가 납니다. 9월 달에. 그래서 추석쯤에 공고 나요. 가천대 브릿지가 요번 2월에 공고가 났어요. 요것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오늘 하는데 2월 24일인가 그 가천대 설명회를 합니다. 아주대 캠프 전형도 9월에 나요. 대부분의 대학은 9월에 납니다.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는 3월하고 8월에 납니다. 3월 초에 나거든요. 3월 초에 나니까
학교 가자마자 바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학기는 8월에 납니다. 대학 부설 공동 온라인은 5월에 공고가 나와요. 여기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대학 부설 공동하고 카이스트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대학 부설 공동 온라인은 3월하고 5월에 알아보십시오. 초등학교 공지사항 게시판 알아보시거나 담임선생님께 미리 부탁하시면 좋으세요. 이 중에서 지금 제일 까먹지 말으셔야 되는 건 가천대 브릿지입니다. 가천대 브릿지요. 교육청은 9월달이 나니까 지금 안 급해요. 제가 그냥 대충만 말씀드릴게요. 창의융합상상소인데 추첨을 합니다. 추첨. 그래서 교육받다가 1학기 교육받다가 2학기에 지원해서 선발을 해요. 1학기 때 했던 거를 바탕으로 2단계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2학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1학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2월 달에 공고나고 3월 달에 학교 가자마자 3월 7일부터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가고 싶은 학생은 이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월 7일 날, 작년에 22년도는 3월 7일 날 발표 났으니까요. 이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마 대충 다 3월 초에 나올 겁니다. 3월 첫 주. 공고는 2월 달에 났으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지원을 하시면 교육청 영재교육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뽑는 거는 추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길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추첨으로 합니다. 추첨. 복불복이에요. 프로그램이 뭐 있느냐? 3, 4학년, 5, 6학년이 다른데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성남은 컴퓨팅이에요. 제가 하나만 걸 갖다 놨네. 성남은 컴퓨팅이에요. 자, 그렇고요. 다음 영재교육원은 거의 분당에선 지원을 잘 안 하세요. 추첨이고 또 멀리 구성남 지역까지 가야 되고 품질도 그닥이라서 지원 잘 안 하시고 오히려 영재학급이 더 알차다 하세요. 영재학급만 나와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지원하는 데 지장이 없고 애들 수준도 높기 때문에 영재학급이 더 좋습니다. 소연초 있고 매송초 있고 정자초, 뭐 구미초 이렇게 있고요. 순회초 있고 내정초가 있었는데 아마 내정초가 없어졌죠. 서연초가 없어졌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없어졌는데 초림초, 신백현초, 이매초, 판교초 이런 데 있습니다. 영재학급은 뭐 전화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권합니다. 영재학급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뽑느냐? 지원을 해요. GED 시스템에 지원합니다. 지원하면은 시험 쳐서 뽑아요. 시험 쳐서. 시험치 면접 시험치입니다. 이따가 좀 안내 드릴게요. 그거는 시험 쳐서 뽑습니다. 자, 선발 시험은 언제 치냐면요. 10월 달 정도 하면 저희가 2학기 때 한 번 더 안내는 드려요. 설명이 한 번 더 하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연말에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10월 달 정도에 있다. 추석 세고 나면은 알아봐야 된다. 시험은 요걸 칩니다. 지필고사를 쳐요. 자, 일반 영재선 30점, 과학 30점, 수학 30점.
인성평가 10점. 원래 인성평가는 심층 면접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필고사로 대신했어요. 근데 코로나 없어지니까 올해는 아마 심층 면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심층 면접할 것 같다. 시험 문항은 한국교육개발원이냐고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총괄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든 영재성 검사 도구란 거예요. 요거 전에 몇 년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라는 걸 했고요. 그 전에 영재성 했고요. 그 전에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했고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요. 큰 차이는 안 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필드 수학, 팩토, 1031 이런 애들이 한국교육개발원 기출문제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필드 수학 같은 거가 영재성 검사에 많이 도움된다. 그거를 넘어서는 다른 게 좀 있어요. 일반 영재성 영역에서 좀 다른 게 있는데 과학도 다른 게 있는데 수학은 어쨌든 필즈 같은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평소 하는 사고력 수학이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12월 달 시험 치고 평소에 공부해 놓는 게 좋고요. 선발 일정은 하여튼 이렇습니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에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도 가을에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중에 저희가 설명이 한번 좀 더 하니까요. 그때 하시면 돼요. 그냥 가을에 있구나 아시고 어떻게 뽑냐면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처음에 서류 합니다. 서류 관찰평가 심층 면접해요. 지필고사가 없어요. 근데 여긴 지원 자격이 있어요. 지원 자격이 중요합니다. 지원 자격이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요거 가천대입니다. 가천대 예비 4, 예비 5, 예비 6을 뽑아요. 초등과정은 예비 4, 5, 6을 뽑아요. 그러니까 3학년 10월 달에 시험 칩니다. 3학년 10월에 시험 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애들을 뽑냐면 영재교육원을 다닌 애들만 해요.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런 거를 다닌 애들만 응시할 수 있어요. 영재교육원은 지금 추천자로 바뀌면서 별로 인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영재교육원 출신 아니면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지원 자격 자체를 안 줍니다. 영재학급이라도 괜찮고 경기도 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도 괜찮고 그래요. 카이스트는 안 돼요. 또 대학 공동 성교육 과정도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어요. 근데 같은 데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되는 거는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 그 다음에 경기도 과학교육원, 영재교육원, 이게 좀 길죠. 요런 데만 돼요. 근데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별로 인기 없으니까 추첨제고 영재학급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재학급이 없는 학교도 많아요. 영재급 없는 학교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설명을 조금 합니다. 영재급 없는 애들은 뭘 하냐면요. 여기 자세히 보면 가천대 브릿지 과정 다닌 애들이 돼요. 브릿지 과정.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릿지 과정 다닌 애들이 되고요. 가천대는 여기요. 가천대는 브릿지 과정. 아주대는 캠프전이에요. 그래서 요게 교육청이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안 다닌 애들이 다닐 수 있는 뭐랄까 구제장치 이런 거예요. 요거를 이용하시면은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을 갈 수 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자, 가천대 브릿지 과정 좀 설명드릴게요.
브릿지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들어갈 때, 특히 가천대 영재교육원 들어갈 때 영재학급이나 교육청 영재교육원 안 거쳐도 갈 수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좋은 점은 고교학점제 아래에서는 이렇게 학생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보고 산출을 해보고 발표해보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것도 공교육을 라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예요. 언제 뽑냐면요. 올해의 경우입니다. 올해 공고가 났어요. 가천대 홈페이지 가면 공고가 났습니다. 언제 입학 설명회를 언제 하냐면 24일 10시에 합니다. 입학 설명회.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홈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가천대 영재교육원 치면은 가천대 홈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입학 설명회 하니까 관심 있는 분은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릴 텐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어요. 24일 날 설명회 합니다. 원서 접수는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3월 첫 주에 합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다음 주 아니구나. 다음 주인가? 3월 첫 주에 합니다. 다다음 주인가요? 네. 다다음 주 하여튼 3월 첫 주에 원서 접수한다. 원서 접수하면은요. 온라인 과제를 수행해요. 미션을 줍니다. 그 과제 하는 거 보고 면접 대상자를 발표해요. 면접을 본 다음에 관찰 수업이라는 걸 해요. 관찰 수업 대상자 발표해서 관찰 수업을 해요. 이건 직접 가서 대면으로 합니다. 그럼 가천대 브릿지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한 3, 4월 달 동안은 4월, 5월 동안에는 온라인 과제를 해요. 그거 보고 제대로 수업할 애를 뽑아요. 그렇게 뽑은 애들은 2학기 내내 여름방학 포함해서 한 6개월, 6, 7개월 정도 동안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 준하는 수업을 합니다. 품질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배울 게 많고 아이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저는. 모집 분야는 초2, 현재 초2 브릿지, 초3 브릿지, 초4 브릿지 해서 초6 브릿지까지 있어요. 다 들으시면 학년이 되는 분은 들으십시오. 초2 브릿지부터 초6 브릿지까지 있어요. 지원 가능은 경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서울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 온라인 과제할 때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는 하는데요.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그리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도와드려요. 그래서 가천대 브릿지 과정 하실 분은 저한테 신청하십시오. 떨어져도 그 온라인 과제하고 했던 게 좋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붙어도 좋고 떨어져도 좋으니까 브릿지 과정 신청해서 온라인 과제만 해봐도 도움돼요. 지금 여기 초등학생들은 다 고교학점제 세대거든요. 고교학점제에서는 이런 식의 프로젝트 산출문 해보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지금 미리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면요. 어떤 혜택이 있냐면 혜택이 있어요. 자, 초2 브릿지를 했어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초3 브릿지 뽑을 때 좀 유리하게 적용해요. 온라인 과제 한 애 중에 일부 애들만 관찰 수업 대상, 즉 집체교육 대상이 되는데요. 한번 하고 나면은 초3 때 잘 뽑혀요. 많이 잘 뽑혀요. 그러니까 현재 초2 애들은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초3 브릿지를 하면은 두 가지 혜택이 있어요. 초4 브릿지 할 때 관찰 평가로 잘 뽑혀요. 상위 30%는 다 뽑아줘요.
그것뿐만 아니고 초4부터 가천대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정식 과정을 모집하는데요. 거기에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안 거쳤는데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브릿지 애들만 따로 우선해서 우선 선발을 해줘요. 그래서 브릿지는 두 가지 혜택이 있어요. 지원할 때.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요. 정시 4학년, 5학년, 6학년 영재교육원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요. 플러스 우선 선발 혜택도 있어요. 얘들만 따로 뽑아줘요. 얼마나 가천대 영재교육원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서울, 경기 전체가 다 지원하기 때문에 가천대 영재교육원은 진짜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브릿지 애들만 따로 뽑아줘요. 경쟁이 널널하죠. 브릿지 애들 많으면 40명, 적으면 20명인데 걔들 중에 일부는 그냥 걔들 중에끼리만 경쟁해서 뽑아준다니까요. 그래서 우선 선발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브릿지 하면은 그냥으로 했으면은 우리 경기도에 교육청이 성남교육청, 용인교육청, 뭐 많죠. 화성교육청 뭐 많거든요. 안양교육청, 뭐 과천교육청, 과천은 없구나. 많거든요. 서울에도 구마다 교육청이 있거든요. 그 많은 교육청에 20명에서 40명 되는 영재교육원 수강생들이 있어요. 걔들이 다 응시하고 영재학급은 더 많거든요. 그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가천대 가려고 지원을 하는데 브릿지 애들은 자기들 20명에서 40명 중에서만 우선 선발되니까 정말 좋아요. 자, 브릿지가 좋은 거 아셨죠? 떨어져도 온라인 교육만 해도 좋고 장기 관찰 대상으로 해서 2학기 내내 장기 관찰해서 브릿지 교육 받으면 더 좋고 나중에 내년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입학할 때 특혜가 주어지니까 더 좋고 떨어져도 내년도 브릿지 할 때 또 특혜가 있으니까 또 좋고 그래요. 저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나 가천대 브릿지 과정, 아주대 캠프 과정은 고교학점제에서는 뭐 거의 귀족 코스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산출물하고 발표하고 프로젝트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이때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그래서 추천합니다. 자, 교육 일정은 여기 있는데 뭐 나중에 자료 저희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다음 영재교육원 준비 방법 안내 드릴게요. 이거는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 이야기예요. 근데 교육청은 뭐 추첨이니까 빼고요. 영재학급 이야기입니다. 영재학급 이야기고 영재학급은 옛날엔 경쟁률이 안 높았는데 요즘은 조금 높아졌어요. 분당에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부실해서 그래요. 그래도 경쟁률에 한계가 있어요. 다른 학교는 지원을 안 하니까. 같은 학교 안에서만 하니까 좀 들어가기가 쉽죠. 자, 선생님이 관찰하셔서 선생님 추천이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거의 1년 내에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관찰하신 거를 추천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정답 에메랄드. 음소거 조금 할게요. 네. 좀 이따가 말씀드릴 영재 행동 특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이 잘 보셨다가 우리 아이한테 길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기심과 탐구를 드러내는 활동을 해야 돼요. 선생님 눈에 띄게 독서도 좋고 발표도 좋고 프로젝트도 좋고 대회 나가는 것도 좋아요. 학교 공교육에서 하는 것도 좋고 뭐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좋고 어쨌든 호기심과 탐구를 드러내는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독서록이라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발표 필요합니다. 다음에 평소에 논리적으로 하는 거 봐야 되고요. 과제를 할 때도 단순 숙제가 아니고 좀 열심히 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평소에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꼭 알려드릴 팁은
집에서 프로젝트나 산출물을 좀 하세요. 그리고 사진과 기록을 남겨주세요. 이거를 사진을 하셔도 좋고 블로그를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셔도 좋고 그냥 사진은 사라져요. 어디 처박혔는지 모르게 되니까 좀 사라져요. 그래서 블로그에 남기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급조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했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인증하는 자료가 되니까 좋아요. 그래서 아이 블로그를 만들어 주시고 뭔가 한 거 있으면 블로그에 좀 쌓아 놓으세요. 이게 영재교육원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모로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이게 고교학점제는 이런 식이에요. 자료를 스펙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어린이 블로그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사진하고 기록을 좀 남겨주세요. 요거를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요. 봄에 되면은 탐구대회 많거든요. 과탐토 아시죠? 과학탐구 토론대회, 과탐토 같은 거, 또 학교에서 하는 발명대회, 발명 뭐 많거든요, 대회가. 이런 거 꼭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아니면 홈페이지 보시고 챙기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담임쌤께 3월에 학부모 총회하고 선생님 면담하고 하잖아요. 그때 꼭 미리 말씀드리세요. 영재고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고 뭘 하셔야 되냐면 뭐 치맛바람 일으키라는 뜻이 아니고 뇌물수라는 뜻이 아니고요.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긴 하지만 학생 수가 많잖아요, 한 반에. 그래서 아이를 눈여겨보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또 눈여겨보시지만 영재 관련해서만 눈여겨보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영재성 관찰 체크리스트 이따 드리거든요. 거기 있는 항목을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호기심이 강한데 아니면 우리 아이가 몰입을 좀 깊이 하는 편인데 우리 아이가 수학과학을 참 좋아해서 깊이 파고드는 편인데 선생님 잘 관찰해 주세요. 저희 아이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 관심 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추천서 부탁드릴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시면 선생님께서 아 그래 얘가 그냥 교과 수업하는 거 외에 영재성 관련된 거를 선생님이 좀 눈여겨보실 거예요. 그래야 기록을 남겨놓으세요. 선생님도 인간이시니까 3월, 4월, 5월에 뭔가 봤던 거 까먹고 기억이 안 나시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리 말씀드려 놓으면 선생님 어디 적어 놓든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미리 꼭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학교 대표 선발 절차, 뭐 요즘은 거의 이제 지필고사를 합니다. 영재학급은. 지필고사는 영재성 검사하고 심층 면접을 하거든요.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평소 태도로 해야 되는데, 실생활 연관된 문제가 많아요. 수학과 융합 문제 많아요. 맞다 틀리다도 중요하지만 풀이를 설명하거나 토론하는 과정 등이 좀 필요합니다. 독창적인 풀이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해답이 여러 개인 열린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유형별 문제만 하면 안 돼요. 특히 과학이 더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근거를 수도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토론하는 연습을 해주면 좋습니다. 선행학습을 통한 얻은 지식으로만 하면은 감점돼요. 너무 얘가 진짜는 모르는데 외운 표가 난다 하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하는 걸 보기 때문에요. 창의적인 답안을 보기 때문에 한 가지 답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 그 중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는 훈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보면 수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일반 영재성 있잖아요. 일반 영재성은 거의 언어 사고력이에요. 국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국어, 수학, 과학 요게 30, 30, 3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30, 수학 30, 과학 30. 수학하고 사고력 수학 GTG에서는 요걸 도와드리고요. 또 나중에 우리 GTG 과학을 듣는 애는 과학까지 도와드리는데 국어는 집에서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언어 사고력 프로그램 개설했어요. 언어 사고력 프로그램 한 애들은 영재학급이나 이런 거 할 때 도움 됩니다. 자, 기출문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수학인지 과학인지 국어인지. 아래의 사례 읽은 후 문제점 세 가지 말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장소의 올바른 태도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여름 휴가가 절정이던 지난 주말 계곡은 불볕더위를 피하고자 몰려던 피서객들로 부쩍였다. 근데 뭐 쓰레기가 많더라. 그래서 관광객 관리에서 전동 자전거 못타게 하고 자전거 뭐 위험하게 타더라.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게 아니구나. 자, 문제점 세 가지랑 하고 또 다른 문제 할게요. 미래 사람의 겉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했다. 근육량 많은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아니야, 체지방 많은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미래가 어떨 것이다 예측하고 근거 세 가지를 되래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수학이 아니죠. 이건 과학입니다. 다리 두 개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세 가지와 그 이유를 쓰세요. 과학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해놨으니까 이거는 좀 답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갈 때 49번째 검은 돌과 흰 돌의 개수 차이는 얼마입니까? 또 이 문제는 뭐 그래프 이론을 이용한 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수학 문제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 영재 판별.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아는 거는 우리 아이의 교육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시면 좋습니다. 영재는 그냥 똑똑한 애, 뛰어난 애, 상위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재냐 아니냐를 가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 몇 개가 있는데요. 지능이 높다, IQ가 높다, 똑똑하다는 한 셋째에서 넷째 요소예요. 지능은. 가장 큰 거는 영재의 행동 특성이에요. 정서적인 면이에요. 정서적인 면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또 이 정서적인 게 달라서 그래요.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재를 뭐라고 하나 볼게요.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냐면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영재는 그냥 범죄들이 받는 걸 잘하니까 뭐 특별할 거 없지 않나? 둔재야 범죄 위주로 구성된 일반 교육과정을 못 쫓아가니까 특별 교육을 해야지. 영재야 뭐 남아도 오는데 무슨 특별 교육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재다 특별 교육을 안 받으면 영재가 불행해져요. 자기 잠재력을 다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져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영재는 첫째,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제가 임의로 하고 있는 뇌피셜 자료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총괄하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든 자료예요. 공적인 자료입니다. 공교육에서도 다 이걸 바탕으로 영재교육을 하고요. 영재교육원이 대부분 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든 자료 가지고 수업을 해요. 선발시험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든 문제 가지고 선발해요. 그러니까 공적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고요. 뭐 시시한 어디 민간기업 아니에요. 시시한 게 하여튼 민간기업 아니에요. 공적입니다. 자, 중요한 게 호기심이 강하다. 아주 중요해요. 이게 영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몰입이 많이 해요. 호기심 강하고 몰입을 하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요.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를 해요. 독창적이에요.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안 하고요.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걸 선호해요. 수동적으로 하는 걸 싫어해요. 영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연산학습지 반복을 시킬 때 엄청나게 싫어해요. 할 줄 알면서도 엄청나게 싫어요. 그냥 꾀를 부려서 싫어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싫어요. 그냥 연산학습 싫어하면 다 영재는 아닌데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 반복 싫어하고요. 시켜서 하는 거 싫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를 독창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몰입해요. 호기심이 강해요. 이게 중요한 특성이에요. 이런 아이들한테 범죄용으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너무나 주입식인 거예요.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시시한 거예요. 탐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쉬워서 시시한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얘들도. 근데 귀찮은 거예요. 했던 거 또 시키고 비슷한 거 계속 반복시키고 1점 싸움하고 그러니까 얘들은 일반 교육 과정이 너무너무 자기의 지적 욕구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자기는 막 도전적인 거를 하고 싶고 새로운 거를 연구하고 싶고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뭔가 발휘하고 싶고 몰입해서 깊이 하고 싶은데 일반 교육 과정은 새로운 거 별로 없이 반복을 많이 시키고요. 깊이 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다가 넘어가요. 진도 나가야 된다 멈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축축 나갈 수 있는데 보통 애들하고 비슷하게 반복 스몰 스텝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제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평가를 해서 점수 매기고 네, 죄송합니다. 왜 1점 싸움을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점 싸움을 해야 되고 왜라고 물으면 그냥 좋은 대학 가니까. 근데 얘는 좋은 대학 가는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영재성이 강한 애들은 일반 교육과정, 일반고에 가면 너무 괴로워해요. 그래서 영재고 가면 너무 좋아해요. 과학고 가면 너무 좋아해요. 영재교육원 가면 너무 좋아해요. 일반 학원에서 지겨워하던 애들이 영재교육원 가면 너무 좋아해요. 그게 영재성이 강한 애들이 그런 정서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육을 해야 돼요. 특별교육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얘들의 삶이 회색으로 바뀌어요. 우울해져요. 영재교육원이나 영재고 합격한 애들이 영재고 와서 뭐가 제일 좋으냐 하면은 영재고는 뭐 시설이 거의 대학급으로 좋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좋은 뛰어난 선생님, 또 뭐 좋은 교육과정, 좋은 시설 이런 이야기 할 줄 아는데요. 그 이야기 안 해요. 가장 좋은 거 첫 번째 먼저 아세요? 나 같은 애가 또 있네?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어서 좋대요. 왜냐하면 남들 연예인 이야기하고 돈 버는 이야기하고 뭐 스포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때 얘들은 수학, 과학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좋거든요. 그걸 파고들어가고 싶고 그 이야기하고 싶은데 애들이 웃기는 애를 보는 거예요. 점수 이야기 안 하고 호기심을 이야기하니까 별종으로 취급받아. 그래서 자기가 외로웠어. 자기가 소수니까. 근데 영재고에 오니까 그런 애들이 나 말고도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이게 영재고를 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영재성이 강한 애들하고 그냥 일반적인 똑똑한 수재들하고 뭔 차이냐면 엔진이 달라요. 일반인은 똑똑하긴 똑똑한데 영재성이 강하지 않은 수재는 엔진이 그냥 비전, 필요성 이런 거예요. 필요하니까 한다. 채취가 맞으니까 채취를 피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하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든지 어쨌든 필요성 때문에 연구를 해요. 연구가 주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인 거죠. 그러고도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부모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고 1등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재성이 강한 애들은 엔진이 이 필요성이 아니에요. 얘들의 엔진은 재미예요. 열정이에요. 호기심이에요. 탐구예요. 그래서 이 재미가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뭐 1등하고 부모 기대에 부응하고 해도 그거를 위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재밌어야 하는 애들인 거예요. 또 얘들은 다행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파고드는 게 재밌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엔진이 다르다. 엔진이 다르니까 다른 교육을 해야 된다.
둔재가 다른 특별교육이 필요하듯이 영재도 범죄와 다른 특별교육, 이 사람들의 지적, 정서적 특성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영재교육원과 영재고라는 것을 영재교육진흥법이 생기면서 98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한 20여 년, 25년 다 됐네요. 이런 걸 운영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영재교육진흥법이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든 것도 영재교육진흥법이에요. 그거를 만든 이유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해서, 그래서 영재에게 맞는 특별한 교육을 하려고 만들었고, 저도 오늘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영재의 특별한 특징과 그들에게 맞는 특별한 교육이 뭔지를 안내 드리려고 이 늦은 시간에 설명회를 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13분밖에 안 계셨는데 28분으로 늘어났네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재성 관찰 체크리스트, 요게 그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에서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요 체크리스트예요. 이게 공교육에서 쓰는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는 16가지를 체크해서 하시거든요. 그 중에 뭐 똑똑하다가 좀 많아요. 그런데 몇몇 건은 새로운 것에 관한 호기심, 암기하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다. 오랫동안 한 가지를 집중하고 끝까지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호기심, 몰입, 열정, 탐구, 이런 거가 영재성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나타내는 설문 항목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한국교육개발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총괄하는 곳. 영재고도 여기서 총괄하고요. 영재교육원도 여기서 총괄하는 곳이에요. 영재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뭐 입학고사 같은 거 다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서 만든 영재 학부모에게 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자녀가 영재고에 합격하면은 학부모 교육을 받으라고 하세요. 거기 학부모 OT에 가면은 이 책을 줍니다. 어떤 책이냐면 책 제목이 행복한 영재 함께하는 부모예요. 이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영재 교육에 대한 큰 철학을 나타낸 거예요. 왜 행복한 영재냐?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영재들이 안 행복해요. 자기 특성에 안 맞는 걸 하기 때문에. 자기 엔진에 안 맞는 걸 하기 때문에. 얘들은 전기차인데 휘발유여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은 수소로 가는데 디젤 경유를 넣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달라서 얘들이 불행해요. 근데 영재교육에 맞는 교육을 받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한 영재교육이에요. 얘들이 10만 명 먹여 살리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얘들의 특성을 잘 알고 함께하는 부모예요. 만약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다. 아니면 지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다. 그러면 부모가 함께 하잖아요. 특별한 교육을 하고.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특별하다. 나랑 다르다. 내가 이해 못하는 세계가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지원할 거야. 이 두 개가 영재교육의 목표예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영재교육의 목표예요. 저도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영재 유형 판별 검사가 있어요.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설명할 때는 직접 시간을 들이면서 이거 설문조사 쫙 했어요. 근데 줌이라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다운받으셔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영재 유형 판별 검사예요. 쭉 하셔요. 하시고 나면은 영재냐 아니냐, 영재 판별은 아니에요. 영재 중에서 어떤 유형의 영재냐 판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쭉 체크를 해보시면 나옵니다. 원래는 이거 말고 학부모 유형도 판별하는 검사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같이 했었어요. 오늘은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안 했는데 블로그 올려놓는 용도로는 저희가 학부모 검사지까지 같이 올려놓을게요. 자,
제가 사실은 오늘 설명에서 꼭 드리고 싶었던 건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자, 이 한국교육기관에서 만든 영재 유형 판별 검사 지로는 5가지로 영재 유형을 나눕니다. 자, 첫 번째, 학업 성취 우수 영재예요. 그림 보이시죠? 학업 성취 우수 영재. 여학생이 나와 있네요. 그림. 네. 제가 이 학생들을 많이 봐요. 많이 봐요. 학교 프로그램에서 영재로 판별된 90%의 학생이 이 유형에 속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똑똑하고 모범생이에요. IQ도 높아요. IQ도 150, 웩슬러 같으면 상위 1% 안에 들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높은 성취를 보이긴 하지만 선생님과 부모님께 의존적이며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성취하는 경향이 다소 약한 결점이 있어요. 조금 더 볼게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이 아이들이 워낙 착한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전두엽이 발달해 놓으니까 자기를 인식하는 메타인지가 강해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정리정돈도 잘하고 다른 아이들이요. 다른 사람 마음도 아주 잘 헤아려요. 특히 부모나 선생님 같은 권위자의 마음을 알아서 잘 헤아려서 따로 뭐라고 명시적으로 압박을 안 했는데도 알아서 눈치를 봐서 딱딱 맞춰서 행동해요. 얼마나 키우기 좋은 아이인지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몰라요. 이 아이들의 주요 동기가 부모나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똑똑하니까 그 인정받는 이쁜 짓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이걸 강화 반응이라 해요. 부모들이 기뻐하거든요. 어른들이 오이야 똑똑하다. 100점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걸 보면서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나 활동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활동이나 시도를 하는 경향이 높아요. 이게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칭찬을 듣잖아요. 칭찬을 들었어요. 오, 똑똑하다. 100점이네. 올백이네. 월반 했네. 레벨업 했네. 단편성고사 어디 레벨 테스트 보니까 높은 반 나왔네. 부모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웃풋이 좋아야 되는구나. 아웃풋이 나쁘면 실망하겠구나. 아웃풋이 좋으니까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내가 아웃풋이 나쁘면은 이런 칭찬이나 부모나 교사를 기쁘게 하는 게 없어지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추구해요. 전에 성장 마인드셋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결과 위주의 칭찬과 재능과 타고난 것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똑똑하다 이렇게. 그렇게 타고난 것을 칭찬하고 재능을 칭찬하면 불안해져요. 내가 늘 잘하는 거 아니고 못할 때도 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애도 있던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험을 안 하려고 해요. 옛날 성장 마인드셋을 했죠. 똑똑하다는 칭찬이 똑똑한 애를 망치는 경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잘못 나오면 부모가 기뻐하던 그게 없어질 거고 나를 높게 여기던 성골, 진골 계급이라고 여기던 게 내 육두품인 정체가 탄원할 거니까.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한다고 해요. 근데 마침 또 얘들이 기억력이 좋아요. 기억력이 좋으니까 문제를 외워버려요. 수학을 예를 들면. 외워버리면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실수도 적게 하는 성향이 강해요, 얘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외우고 꼼꼼하게 풀어버려요. 그러면 늘 점수가 잘 나요. 그러다가 뭔가 도전적인 환경을 만나면 배우려고 그래요. 마침 또 보내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쳐주고 너네 배운 거를 적용해봐. 가르쳐주고 따라하고 응용하기 방식으로 공부하면은 얘들은 잘해요. 응용을 잘하거든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가 별로 안 나. 근데 위상연을 조금씩 올라갈수록 조금씩 처지고 그리고
뭐 영재교육원이나 영재고 이런 좀 높은 레벨의 도전을 만날 때 살짝 안 나오는 거를 경험해요. 부모도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애가 영재고급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살짝 하세요. 나중에는 결국 부모가 믿는 대로 아이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애는 영재 아니니까 그냥 자사고나 일반고 가서 의대 가자 이렇게 돼요. 딸딸딸 열심히 하자로. 제가 많이 봤어요. 영재성 충분하고 강한 애인데도 부모님이 우리 애는 딸이라서 나중에 영재고 가면 치일 것 같아요.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영재성을 타고났어요. 타고났고 호기심 강하고 독창성이 있고 깊이 몰입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도 이 재능 위주의 피드백,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착하다 보니까 모범생 성향이 있다가 보니까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부모님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안 돼요. 재능 위주의 피드백도 안 돼요. 그래서 결과 위주의 피드백 안 되고요. 재능을 칭찬하는 거, 타고난 걸 칭찬하는 건 안 돼요. 노력을 칭찬하셔야 돼요. 결과 칭찬 안 되고 재능 칭찬 안 돼요. 자녀가 새로운 경험과 과제로 실패를 하거나 낮은 성취, 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칭찬해야 돼요. 노력을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와 함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해야 돼요. 실패가 나쁜 게 아니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실패는 네가 도전했다는 증거야. 과학자는 실패라고 안 부르고 실험이라고 불러. 너는 실험을 한 거야. 실패를 해야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학습의 좋은 걸음이야.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여러분이 무심코 100점 맞아서 기뻐했던 거, 학원 테스트에서 높은 반, 레벨 테스트 높은 반 나와서 기뻐했던 거, 이게 아이한테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어른들이 무심코, 쟤 똑똑해. 주위에서 하거든요. 똑똑하다는 거 알아요. 드러나거든요. 똑똑하다는 그 칭찬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만드는지 모르실 거예요. 자기 재능을 묵혀버리고 안전한 길만 가게 만드는 독약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세한 거는 저희 성장 마인드셋 설명회 한 2달쯤 전에 했죠. 한 달 전에 했나요? 그 설명회가 블로그에 저희 올라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수재, 영재가 아닌 수재라고 생각했던 애들 중에 꽤 많은 애들이 타고난 영재성을 죽이면서 그냥 돈 버는 길로 가버려요. 세상 인정받는 길로 가버렸어. 근데 행복하지는 않아, 걔들이. 행복하지는 않아. 자기 타고난 성향은 파고들고 연구하고 새로운 거 개척하는 거, 몰입하는 걸 좋아하고 돈 버는 게 첫째가 아닌 애들이에요. 그런데 돈 버는 길로 가버렸고 세상 인정받는 길로 가버렸어요. 늘 삶이 약간 공허해요. 공허해요. 30대, 40대 돼서 공허해요, 애들이. 두 번째, 창의적 도전형 경제. 얘들은 아이가 부모를 이겨먹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아이가 알아서 부모한테 맞춰버린 경우예요. 아이가 진 거죠. 좋은 부모님이긴 한데 아이가 알아서 부모한테 맞춰준 경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도 약간 대가 센데 아이는 부모를 이겨버리는 정도로 더 대가 센 경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떠냐면 이 아이가 권위에 도전하거나 비판적인 성향을 보여요. 학교와 가정에서 자주 갈등을 일으켜요. 이 고집 때문에. 독특한 것 때문에. 전체 영재의 한 10%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죠. 미국엔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애들이 아이한테 부모가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 부모가 이기고 아이가 진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남자로 나오죠. 여학생은 이런 경우가 적어요. 근데 여학생도 봤어요, 제가. 창의적 도전형 영재 여학생도 제가 봤어요. 부모님 되게 괴로워하세요. 근데 남학생이 많고요. 이런 학생은 대부분 부모가 아이 때문에 괴로움을 좀 호소하세요. 저 만났을 때. 제일 진짜 말 안 들어요. 고집 진짜 세고요. 똑똑한 것 같긴 한데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 경우에요. 근데 저는 뭐 좀 이 경우도 안타까운 경우예요. 이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요. 많은 경우에는 갈등을 일으켜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유머 감각이 있고 창의성이 뛰어나서 친구들한테는 인정을 잘 받아요. 근데 권위자, 선생님한테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아이들이 입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입시에서 결과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의 아이가 자기 영재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시에서 결과가 안 좋아요. 학교 성적도 안 좋습니다. 나쁘다까지는 아닌데 상위권인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에 비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건 입시 결과가 좋느냐 안 좋느냐보다 이 아이가 자기한테 맞는 길을 잘 못 찾아가는 수가 많아요. 반항하고 대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이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면 부딪히고 저기 가면 부딪히니까 부딪히는 거에 반작용으로 네거티브하게 이게 싫으니까 이거 할 거야 해요. 예를 들면 부모가 뭐라고 하니까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세상이 예를 들면 어떤 길을 정답이라고 하니까 나는 딴 길로 갈 거야. 그래서 자기 진로 결정할 때 자기가 아니고 세상 권위에 반항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안타깝죠. 어쨌든 첫 번째 경우는 그 모범형 범생 유형 영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진정 원하는 걸 모르고 진로를 결정하고 이 반항형 영재도 자기가 원하는 걸 모르고 결정을 해요. 안타깝죠. 자, 세 번째는 오늘 학부모님 중에는 안 계세요. 위성치 문제행동 영재예요. 이 경우는 첫 번째 우리가 범생이 영재는 부모가 이겨먹은 경우고 도전형 영재는 아이가 부모를 이겨먹은 경우예요. 세 번째는 무관심 속에 큰 영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갑자기 31분까지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꼭 들어주십시오. 30분 쭉 왔네. 이 아이들은 여기는 없어요. 방치된 아이들이에요.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맞벌이 집에 많습니다. 죄송해요. 맞벌이라고 해서. 근데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지역이 많아요. 가난한 지역이 맞벌이가 많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영재 교육을 잘 모를 때 20년 좀 넘었을 때죠. 그때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교과 가르칠 때인데 이런 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고3 올라가는데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진도가 딱 재진다고 있었어요. 고3 올라가는데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 진도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2를 하는데 쭉쭉 받아들이고 어려운 문제도 쏙쏙 잘 푸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했어요. 얘 너 목표가 뭐니? 하니까 자기 목표가 인경기도인 거예요. 인경기도. 그래서 집이 경기도권에 있었는데 어디 집이 이제 자기는 자취하고 뭐 멀리 갈 형편은 안 되니까 집에서 통학 가능한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였어요. 그래서 최대 천안까지 지하철이 있으니까
최대 1,000원까지 열어놓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서울대고 어디고 다 갈 수 있는데 뭐 진짜 그 정도 아이였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얘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성대경시 전국 은상도 따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게임을 한 거예요. 게임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게임에 빠져서 부모는 이제 집에 없으니까 게임에 빠져서 하고 정신 차리니까 고2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기초공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자기는 인경기도가 목표다 하던데 그래도 얘는 그나마 좀 나았어요. 어떤 애는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많이 고통스럽게 우울해진 애들도 봤어요. 그래서 지각, 결석, 하여튼 이런 거 많이 하고요. 하여튼 문제아로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요. 미국에도 꽤 있고요. 우리나라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영재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심리 상담 또는 뭐 개인 상담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 오신 분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오셨다는 것만 해도 방치형 영재는 아니에요. 네 번째가 오늘 오신 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영재예요. 사실은 영재가 아니죠, 얘들은. 영재가 아닌 만들어진 영재예요. 범생의 영재는 타고난 영재인데 영재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고요. 얘는 영재가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아이인데 엔진이 필요성인 애인데 호기심과 열정, 몰입이 엔진이 아니고 필요성 때문에 살아가는 애인데 엔진, 동기부여 받는 애인데 영재교육하면 좋다더라 해서 영재교육은 영재고 아이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입시에 좋다니까. 일진들이 다니는 데니까. 이거 하면은 뭔가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려고 막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만들어진 영재인 거예요. 근데 마치 머리가 좋아 얘들이. 똑똑해요. IQ도 높아. 그래서 높은 성취를 보여요. 선행학습도 많이 하죠. 지금 영재고 입시하거나 그 전 단계로 KMO를 많이 하는데 새벽 1시까지 주요 퀘시 공부하거든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중1 여름방학부터 고3, 중3 여름방학까지 한 2년 동안은 KMO 1년, 또 영재고 1년에서 2년 동안은 주 6회 수학만 하거든요. 수학과학만 하거든요. 새벽 1시까지. 이렇게 하는 애들이 다 영재였을까요? 아마 진짜 영재는 사실 이런 교육 과정을 못 견뎌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주입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 문제 가까운 문제를 막 뒤집다 암기를 시켜요. KMO가 과정이. 이거를 견디는 애가 진짜 영재일까 싶긴 해요. 진짜 영재였어도 평범해질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그냥 범죄인 애들이에요. 일반적인 재능, 필요성 때문에 1등 하려고,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자, 과도한 학원식, 강압식 사교육에 장기간 노출되고 그러면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상실해버릴 수 있어요. 얘들도 고교학점제라면 이제 스스로 탐구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데 그게 상실될 수 있어요. 뭐 좋은 학원은 안 그래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학원도 있어요. 상급 학년 올라갈수록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잠재적 개발할 능력을 키워줄 수 뺏기게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를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영재고를 들어가는 게 더 충격인 거예요. 영재고를 가면은 얘들이 가면은 괴물들을 만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괴물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얘들을 움직이는 건 주로 비교, 경쟁 때문에 하거든요. 상대 경쟁 때문에 막 그냥 히로뽕이나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가면서 1등 하려고 하면 뒤지면 안 된다는 그 경쟁에 뒤처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죽자사자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새벽 1시까지 주 6회를. 그러다가 영재고를 뚝 들어가면은 자기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애들을 막 만나거든요. 괴물 같은 애들 만나고 나면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학업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요. 제가 처음 학원에 올 때 분당에 10여 년 전에 오픈했는데 그때 분당에서 아주 유명한 학생이 있었어요. 누구 하면은 좀 공부한다는 세계에서 다 알아주던 학생이에요. 송대경 씨 막 전국 금상 따고 이런 애였거든요.
걔가 서울영재고 들어갔어요. 서울영재 들어갔거든요. KMO 막 금성 따고 이렇게 하면서 서울영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학생이 고대 농대를 갔거든요. 서울영재고에서 거의 꼴찌권을 한 거예요. 안타깝죠. 그 정도 학생이 그냥 일반고 학생고 갔으면 충분히 서울대 가고 서울대 의대도 갔을 텐데 서울영재고 가가지고 고대 농대를 갔어요. 고대 농대를 비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 경우가 1등 하기 위해서 똑똑한 애가 열심히 한 건데 거기 가니까 도저히 못 뛰어넘는 애 만나서 확 부러져 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희 영재센터도 막 이런 학생들이 와요. 아, 영재교육, 우리 지지대 영재센터 잘하지. 거기 애들 우수하니까 여기 가서 나중에 대입할 때 유리해야지. 아니면 영재고 과고를 가야 되니까 영재고 갈 때 GTG 하면은 거의 8, 90% 가니까 GTG 영재센터 꼭 넣어주세요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이를 보고 하세요. 영재고가 어울리나를 봐야 돼요. 나 꼴찌에도 나는 연구가 재밌어. 탐구가 재밌어. 이런 애가 가야 돼요. 그런 애는 스트레스 안 받고 남이 잘하든 못하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 애가 가서 영재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사교육형 만들어진 영재는 영재가 아니에요. 가서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영재고 나왔는데 안 맞구나. 그거를 가서 1년 안에 아는 애들 많아요. 근데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그 과정을 해서 대학까지 가는데 굉장히 부정적 자아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영재고는 꼭 입시를 위해서는 가지 마셔라. 영재고 가는 게 일진이다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어제 2학년, 3학년 영재센터 설명했는데 그냥 황소 설명회 비슷하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황소 탑반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GTG 탑반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애들 물론 잘해요. 저희 탑반 애들 진짜 잘하는 애들이고 저희 탑반 애들이 나중에 서울영재고, 경기영재고, 부산영재고 거의 다 8, 90%가 가요. KMU도 초5, 초6 때 막 수상해요. 분당에서 있을 수 없는 실적을 만들어요. 하지만 1등 하려고 보내지 마세요. 진짜 영재성이 수학과학 분야 영재성이 있느냐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재인지 어떻게 알아요? 는 이따가 다시 좀 할게요. 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영재교육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는 경우예요. 자, 첫 번째 범생이형 영재는 뭐라고 했어요? 부모가 아이를 이겨먹은 경우예요. 이겨먹었다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부모한테 맞춰버린 경우예요. 두 번째 도전형 영재, 사실 반항형 영재예요. 얘는 아이가 부모를 이겨먹었어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이해해 준 건 아니에요. 이해 못 받았으니까 불만이 쌓여있고 화가 나 있어요. 권위자에게.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 들이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세 번째 문제행동 영재는 방치된 영재였어요. 그 경우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번째 가짜 영재예요. 영재 아닌데 부모하고 아이가 합심해서 영재가 마치 1등 하는 길인 줄 알고 엉뚱한 길로 온 거예요. 부모도 아이도 착각한 경우예요. 자, 빨리 착각을 벗어나시는 게 좋고요. 이상적인 경우는 부모가 아이를 이해해서 아이가 가진 그 영재의 특성대로 잘 살려준 경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도 좋아요. 얘들은 나무하고 비교해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잘하든 못하든 좋아하고 재밌으니까 파고들고 몰입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잘하게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하고 독창성이 있으니까 새로운 걸 막 해요. 새로운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요. 못하는 자기를 수용해요. 이 자기 수용이라는 게 못해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절대 경쟁을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저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절대 경쟁을 해요. 뉴턴이 누구보다 늦을까봐 막 초조하면서 연구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상당히 이론을 내가 발견 못하면 나는 인생의 루저야 그러면서 연구했을까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감정에도 떳떳하고 자기 목표나 욕구를 뭐 억지로 안 해요. 그냥 자기 결대로 가요. 아까 부모한테 알아서 긴 범생이 형제들, 부모한테 들이받은 반항형 형제들, 어쨌든 간에 부모를 기준으로 진로를 선택했지 자기 욕구대로 진로 선택 안 했잖아요. 근데 얘들은 자기 욕구대로 선택을 해요. 세상이나 부모의 그런 거는 관찰은 하겠지만 이제 자기대로 해요. 우리가 길러주고 싶은 영재는 요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재의 특성을 잘 아시고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결에 맞게 길러주세요. 조금 더 할게요. 자, 이상형이 이래요. 그러면 영재성이 있는 아이를 어떻게 결에 맞게 길러줄 거냐를 하기 전에 영재인지 어떻게 알아요? 영재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했어요. 아까 요 앞에서. 근데 묻혀서 지나가서 놓치실 것 같아서. 영재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전문가한테 판별 검사를 받으십시오. 상당히 많은 영재 판별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서 전문가한테 도움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 많아요. 영재성이 강한 애인데 부모님이 더 강해. 그 애를 완전 쥐어 잡으신 경우 많이 봤어요. 오늘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상담한 경우도 제가 그런 경우였어요. 영재성이 강한 애인데 부모님은 얘가 실수하니까 실수 잡아주느라고 완전 장악해가지고 철두철미 반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실수 없어질 때까지. 또 얘는 호기심이 강하고 반복을 싫어하고 깊이 들어가고 싶은 아이인데 호기심 있다는 거 필요 없고 이 공부는 필요하니까 해 라고 해서 뭐 심화 문제집 최자가 들어간 거 뭐 중학교 가면 A급 이런 거 최고 수준 뭐 최상위 A급 이런 거 뭐 무지막지하게 풀리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요 정말 실수 많이 하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요. 지 마음대로 풀어요. 꼭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는데요? 요래요래요. 딱 보니까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고 얘가 정말 뛰어나다는 증거거든요. 이거 훨씬 좋은데요? 아, 원장님 학교에서 배우기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법을 해가지고 소거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아이, 그거는 이거고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 경우에는. 원장님, 얘가 꼭 암산으로 해요. 그래서 꼭 실수한다니까요. 풀이가정 시대도 진짜 말 안 들어요. 어머님, 그게 축복입니다. 얘 말 들었으면 벌써 범생이 영재가 찌그러졌어요. 애가 대가 세니까 지금 부모님하고 실갱이 하는 거예요. 충분히 암산을 한번 해서 암산하는 거예요. 실수는 좀 지나면 얘 다 잡아요. 실수 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얘 진짜 강한 거는 얘 영재성인데 그걸 살려서 잘하는 걸 살려야죠. 실수 좀 하는 거 잡으려다가 진짜 잘하는 거 없는 평범한 사람 된다니까요. 얘는 실수 잡는데 관심이 없어요. 깊이 파고들고 싶은 애요. 파고들기 시키세요. 아인슈타인이 실험하다가 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뉴턴이 실험하다 실수할 때 있다니까요. 심지어 플레밍은 실수해가지고 페니실린 만들었잖아요. 파고드는 게 중요하지 실수는 덜 중요해요. 얘들은 실수 관심 없다니까요. 느낌 오세요? 부모님이 영재성이 강한 애를 이해 못하시고 본인은 범죄야.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필요성 때문에 움직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애를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강한 분이야. 강한 분이니까 애랑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싸운다. 애가 내 말 안 들어서 속상하다. 애는 좀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러면은 영재라고 생각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저한테 오세요. 아니면 다른 전문가 좀 찾아가세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설명에 한 이유가 이런 분들 때문이에요. 실수 잡으려고 애가 말 안 들어서 애를 막 독하게 공부 막 시키고 1등 시킬 수 있는 애야. 잠재력이 있어 보여. 똑똑해 보여. 그러니까 얘 서울대 의대 보내야겠어. 출세시켜야지. 그냥 공부 막 빡세게 많이 하자. 그런데 애가 잘 안 돼서 막 답답하다, 괴롭다 하시면 영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를 좀 찾아오세요. 그래서 설명이 합니다.
아이고, 엄한 분한테 성질 내네요. 영재냐 아니냐는 똑똑하다보다 아이의 행동 특성을 보세요.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어요. 호기심이 강하냐, 몰입하느냐, 새로운 걸 하기 좋아하느냐, 반복 싫어하느냐, 이런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애가 연산학습지 진짜 싫어하면 혹시 영재? 이렇게 의심하십시오. 저학년 어머님. 자, 그럼 영재성이 의심된다. 그러면 전문가 상담하시고 영재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영재성을 살리는 교육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핵심만 할게요. 너무 기니까요. 자, 깊이 생각할 소재를, 기회를 발달에 맞춰서 제공하세요. 그러니까 지적 자극을 제공하라고요. 놀리지 마시고 지적 자극을 발달에 맞게 제공하세요. 자, GTG 사고력 여기에 아주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GTG 사고력 프로그램이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영재성이 강한 애들도 아주 지적 자극을 잘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좀 부족하다 하면은 저희가 최근에 우리 이원복 박사님하고 영재원 수학 만들었어요. 4, 5, 6학년 영재원 수학 이용하세요. 영재원 수학 이용하시고 과학은 영재원 과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GTG 과학 수학 이용하시고 뭐 아니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가시면 좋습니다. 지적 자극을 제공하세요.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좀 주입식 학원 보내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탐구할 기회를 주세요. 야, 이거 2차원식 그냥 공식 이런 거야. 이거 이용해서 문제는 A 유형은 이렇게 풀고 B 유형은 이렇게 풀고 C 유형은 이렇게 풀고 센수학 자 대표형 이 유형 밑에 한 8문제 다다닥 반복해. 하지 마시라고요. 영재성 강한 애들 센수학 너무 싫어해요. 그냥 풀 수 있는데 왜 이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똥개 훈련을 시켜 이렇거든요. 센수학 싫어하면은 영재성 강한 애예요. 자, 아이가 몰입할 때 방해하지 마세요. 자, 이거는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 학원에 7세부터 다니네요. 1학년 때 제가 수업하는데 어머님 상담하시는 게 우리 애가요. 오다가 학교에서 오다가 개미를 만나서 1시간 동안 개미 관찰을 해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다가 뭐 자꾸 딴짓을 하면서 1시간 넘게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님 영재성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수업하던 애니까 알죠. 어머님 계속 막 얘가 실수도 많고요. 성적이 시험 치면 성적도 잘 안 나와요. 막 그러세요. 그렇게 저렇게 몇 번이나 우리 영재 아닌데 똑똑하니 아닌데 뭐 아니에요. 영재성 강하네요. 뭐 몰입할 때 막 얘가 자꾸 딴짓해요. 이러시던 분이었는데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KMO 본선에서 은상을 땄어요. 우리 플랜카드 안 붙였던 그 학생이에요. 이제는 어머님이 아세요. 영재성이 강한 애구나. 서울경제고 중1 때 가고 싶어서 했어요. 학교에서 원서를 안 써줘요. 중학교가. 하다 뭐 그래서 못 갔는데 중2 때 서울경제고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몰입할 때 방해하지 마세요. 1시간 동안 개미 쳐다보고 있으면 영재라고 생각하세요. 레고 하나 붙들고 막 뭐 하고 있는 애, 뭐 하나 붙들고 뭐 파고드는 애, 걔가 영재성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몰입을. 방해하시면 안 돼요. 자, 뭐 놀이학습,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되도록 하는 거예요.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즐겁게 심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세요. 그냥 어려운 문제집 풀리면 안 돼요. 자율적으로 뭔가 하게 하고 탐구를 시키셔야 돼요. 탐구를 주입식 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 잘 푼다고 영재 아니에요. 뭐 그래도 뭐 그냥 어려운 문제집만 자꾸 풀리고 뭐 여기 들어가는 거 엄청 어렵다고 그래도 예, 어려운 문제 푸는 학원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영재성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년, 고학년 올라가면은 뭐 그냥 전문 학원 보내세요. 여러분이 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영역을 벗어나니까 전문가 찾아가십시오. 영재교육 전문가들. GTG 수학 영재교육 전문가 그 집단입니다. 저희 찾아오세요. 이상하게 해서 그냥 의대의 길, 서울대의 길로 가지 마시고 자, 학교에서는 비슷비슷한 거 너무 많이 풀리지 마세요. 이건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라고 할게요. 학원.
학원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뭐 학교에서는 애들이 잘 거니까. 자, 똑같은 얘기 문제폭탄 던지는데 조심하세요. 비슷한 거 중복해서 자꾸 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한 번 할 때 쭉 파고들어가는 거 해야 돼요. 얘들 몰입하는 거 파고드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해야 돼요. 자, 속진 좀 하세요. 영재성 강한 애들. 깊이 다루세요. 안 배우는 거 학교 교과에 안 나오는 거라도 확정해서 조사하면 좋아요. 우리 GTG 영재원 수학 아주 좋습니다. 하세요. GTG 사고적 수학 아주 좋습니다. 하세요. GTG 영재원 사이언스 아주 좋습니다. 하세요. 자, 깊이 들어가세요. 깊이. 이거는 뭐 여러분이 하실 수 없습니다. 하실 수 없고 전문가한테 찾아가세요. 자, GTG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자, 사고적 수학, 영재교육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KMO 영재하고 준비하는 영재센터 분당에서 압도적인 실적이죠. 탑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 서울영재고 경기영재고 부산영재고 가는 것 같고요. KMO를 분당에서 공부했는데 초 5, 6이 KMO 금운동을 딴다. 저희 GTG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수상률이 50% 넘어가요. 대부분의 기수가. 딴 데는 수상률 10%도 안 되죠. 사실 저희 10배 이상 큰 학원들이 그래요. 과학도 있습니다. 영재원 사이언스, 또 화학 올림피아드 있습니다. 이용하십시오. 자, GTG 영재원 수학 지금 1기가 출범해서 하고 있어요. 이한복 박사님, 저희 과 후배입니다.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다 하셨고요. 이분하고 저하고 같이 코업으로 만들었어요. 자,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4, 5, 6학년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개발했어요. 저자 직강을 하고 계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산출물 만들면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이현박 박사님은 사사반으로 유명하신데 뭐 사사반 수업으로까지 연계됩니다. 얘들 사사반 애들은 서울영재고 안 간 애가 없어요. 100% 서울영재고 갔고요. KMO 다 금운동은 동도 없죠. 금상했죠. 주로 중2 때 서울영재고 많이 가고요. 중3 때 가도 뭐 다 서울영재고 갑니다. 얘들 중에 IMO 금상 수상자도 꽤 있습니다. 꽤는 아니고 좀 있습니다. IMO 수상자 뭐 있고요. 뭐 너무나 대단한 수업인데 그렇습니다. 자, 사례 저희 GTG가 영재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게 있냐? 뭐 저희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행복한 영재가 어떻게 행복하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자, 저희 서울영재고 간이에요. KMO 2차 시험, 1차 시험은 95점 받아서 선생님이 아들놈 수학학원 소개해 볼게요. KMO 성적표 사진 첨부 예산 올려주셨어요. 쌤들이 학원 자랑도 안 하시고 제가 스스로 학원 자랑합니다. 이렇게 답답해서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 뭐 자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학원 자랑하는 것도 조금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죽어라고 기계적으로는 안 시키지만 어떻게 해서 GTC는 그렇게 남들이 주 6회 새벽 1시까지 시킬 때 주 2회 밤 10시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남들이 3분의 1, 뭐 많이 해야 주 3회 하는데 남들이 반도 안 되는 공부 양으로 어떻게 이런 미친 실적이 나오느냐. 정말 천재들만 모여서 그러냐. 아니면 다른 교육 방법이 뭔가 특수한 게 있느냐 하면은 후자라고요. 후자. 우수한 애들이 온 건 맞아요. 똑똑한 애들이긴 한데 교육 방침이 걔들이 갈린 걸 안 죽여서 그래요. 죽으라고 기계적으로 안 시켜요. 저희가 남들이 새벽 1시까지 주 6회 할 때 저희는 10시까지만 한다니까요. 주 2회 주 3회만 해요. 혼자 생각하고 풀게 기다려주는 것이요. 스스로 탐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영성이 강한 애들이. 탐구할 기회를 줘요. 어느 정도냐. 1시간 내에 한 문제를 1시간 내내 풀기도 하고요. 이틀 만에 풀기도 하고요. 밥 먹다가 엊그제 문제 생각났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2주 동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문제를 저희가. 2주 동안 한 문제 합니다. 우리 영재고 반에서요. 애들이 몰입을 좋아한다니까요. 하나 하면은 더 파고든다니까. 삼각형을 대하니까 사각형일 때 어떻게 될까요? 오각형이 어떻게 될까요? 입체도형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희 영재원 수학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에서 시작했어요. 첫 주에.
마지막 주에 되면은 입체 도형의 무게중심까지 나가요. 걔가 몇 대 몇으로 나눌까까지 다 해요. 맨 처음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 사각형의 무게중심 중학교 때 안 배우잖아요. 그죠? 사각형, 이런 다각형의 무게중심 하다가 입체도형의 무게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정사면체, 삼각뿔의 무게중심부터 시작해서 찌그러진 삼각뿔, 그 다음에 사각뿔, 오각뿔, 원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입체도형의 무게중심까지 지금 우리가 나간다니까요. 하나 가지고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잖아요. 이게 영재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좋게 해도 애들이 머리가 진짜 좋아져요. 완전 몰입하니까 뇌 뉴런이 막 생겨요, 머리에서. 그걸 애들이 희열을 느껴요, 희열을. 그래서 얼마 전에 2월 14일 날 저희 학부모님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선생님 누구누구 기억하세요? 저희 애가요, 요번에 서울대하고 의대 두 군데 합격했어요. 근데 애가 최종적으로 서울대 선택해서 서울대 갔어요. 저희 첫째와 둘째가 GTG에서 수학 공부했던 거를 가장 즐겁게 이야기하곤 해요. 라고 해요. 학부모님 증언이 있어요. 어떻게 수학 공부하고 가장 즐겁게 몇 년 전 지났는데도 첫째, 둘째가 다 우리 영재원 다녔거든요. 우리 영재 교육 받았거든요. 몰입하게 놔두니까 자기 결에 맞게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결에 맞게 공부하면 얘들은 출세 안 해도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1등 안 해도 행복하게 그냥 해요. 남이 앞선에 있어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하던 걸 파고드는 애들이에요. 여러분이 가르치기 정말 좋습니다. 자, 서울 또 다른 분이에요. 서울영재학고 서울과고 입하고 한 달 반이 지났어요. 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서울영재고 보냈어요. 우리 GT 다녀서. 초3부터 다녔어요. 초3부터 꾸준히 GT땡에서 사고력과 필기수학 선인 수업했고요. 예, 뭐 FKM하고 서울과학 합격했다는 이야기 쭉 쓰셨는데 평범한 아이에게 평범했다니까 잘 안 믿기죠? 수학의 즐거움과 짜릿함을 알려주시고 안겨주시고 재능을 발굴하여 키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켜요. 이게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저희를 믿어주셔서 그래요. 저희같이 적게 시키는 곳인데 예, 내정초 나왔거든요. 내정초 내정 중인데 그렇게 공부 빡세게 시키는 동네에서 저희같이 헐렁한 순회동에서 서현동까지 일부러 라이딩 하신 거예요. 세게 시키는데 많은데도 즐거움과 짜릿함을 애가 느끼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재능이 발굴돼서 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소형제국 간 거예요. 자, 괜히 흥분해서 하네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길하고 우리 영재성이 강한 애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진리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인간이다. 별종이다. 별개의 인간이다. 이 생각만 가지셔도 제가 참 좋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진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영재성이 강한 애들은 자기 결대로만 살면은 지붕에 비가 새고 그 먹고 사는 게 없어도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뉴턴이 아인슈타인이 그 연구하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세상에 안 하다 줘도 행복해요. 평생 한 문제가 안 풀려도 행복해요. 연구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걔들은. 그 결을 잘 파악해서 길러주시고요. 반대로 영재성이 강하지 않은 애인데 부모와 아이 모두 다 영재고 그 라인으로 가는 것도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극구. 영재 수학은 초육 과정이 끝나야 갈 수 있나요? 아이고, 영재, 저희 영재원 수학이라고 불러요. GTG 영재원 수학은 얼마 전에 모집했고요. 추가 모집 계획은 당분간 없습니다. 내년에 또 겨울에 12월 달에 모집할 예정이니까 그때 이용해 주시고요. 선행 진도는 좀 덜 중요합니다. 요번 애들 중에 5학년 과정까지만 공부한 애도 합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도는 그냥 약분, 통분 정도 할 정도면 됩니다. 최대응용수, 최종배수 할 줄 알면 돼요. 최상위 빼고 응용만 해도 될까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애들 중에는 기본서 한 권만 해도 있어요. 그래도 합격해서 잘합니다. 중요한 거는 호기심이 있고 탐구할 마음이 있느냐고요. 필요하면 교육과정은 배워요. 얘들을 내가 뭐 하는데 닮음이 필요하냐면 배워요. 이번에 무게중심 중학교 과정인데 누구 하나 무게중심 안 배웠는데 해서 안 해요. 저희가 안 배운 애들 있는 거 아니도 그냥 무게중심 바로 들이밀고 해요. 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반가운 이름이 있네요. 초오, 가운데 웅자가 되는 학생. 네. 이 학생 어머님한테 나중에 어머니 다음에 잘 되면 꼭 후기 하나 부탁드려요. 저희 홍보용이 아니고요. 영재성이 강한 애가 자기 결에 안 맞는 공부하면 얼마나 괴로워하며 자기 결에 맞는 공부하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꼭 증언해 주십시오. 이거 부모님 모르시는 분 너무 많아요. 자, 또 지금 예비 초 GTG에서 프리-KMO 다니고 있어요. 이 학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등을 못 끝내면 KMO 반에는 못 올라갈까요? 요거는 저희 따로 상담하십시오. 근데 중등 못 끝내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학생의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학생의 결이에요. 결이 이쪽에 맞으면 저희가 어떤 수를 쓰든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립니다. 자, 재진도일 때는 몇 학년부터 할 수 있나요? 영재원 수학은 1년에 한 번 뽑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5학년 과정 정도면 됩니다. 5학년 1학기 정도면 해도 되고요. 예비 초2 GTG 열심히 다니면 평범한 아이들도 영재성이 발견될까요? 설명회 이번에 목요일 한 번 더 해요. 꼭 오세요. 월요일에 못 들으셨잖아요. 그죠? 월요일 한 번 더 하고요. 저희가 모리 캠프 얼마 전에 한번 했거든요. 2번 했죠. 모리 캠프 할 때 평범한 아이도 몰입하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꼭 범죄들은 안 좋아하고 영재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 영재 설명회 하고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블로그 한번 공유해 볼까? 잠깐만요. 너무 늦었다. 아니야, 한번 하죠. 자, 한번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거는 제 블로그를 한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좋은 질문 하셔서 안 되겠다. 좀 걸리네요. 블로그 접속하려니까. 죄송합니다. 제 블로그 하나 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제 블로그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게 자랑하려고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되는 거 해드리고 싶은데 창구가 없었어요. 일일이 다 상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블로그라는 장치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요즘 블로그를 제가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하나 올려드립니다. 자, 제 블로그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 모디 캠프 했던 내용이에요. 자, 요거 눌러서 한번 보시고요. 만약 요거 좀 제 블로그 오시기 어려운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십시오. 제가 연락 전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디 캠프를 했는데 영재성이 안 강한 애예요. 그냥 부모님은 사실 수학 못한다 생각했던 수학 공포증에 걸린 수포자에 가까웠던 학생이에요.
수포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GTG로 찾아오셨던 경우인데 그 아이조차도 7시간, 점심시간 빼고 6시간을 수학 문제에만 몰입해서 도전했어요. 심지어 2시간 동안 한 문제를 도전했는데 안 풀렸어. 안 풀렸는데도 집에 가서 흥분해서 재밌다고 해요. 저는 몰입을 한다면은 많은 아이들이 자기속에서 숨겨져 있었던 영재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재는 꼭 타고난다까지는 모르겠어요. 타고나는 면이 강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근데 후천적으로도 영재의 많은 특성들이 개발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질문 주신 분이 평범한 아이도 영재성이 발견될까요? 평범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아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IQ는 확실히 변합니다. 많이 변해요. IQ가 20, 30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IQ 기준으로는 영재인지 아닌지 보실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의 성향, 지적 행동 특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특성이 중요한데 그 특성이 발휘될까 안 될까는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이 두 학생이 쌍둥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학생이 좀 더 강해요. 좀 실수 많은 그 학생이 좀 더 강해요. 영재성이 강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몰입을 하면서 아마 두 학생 다 발현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의 진로를 어떻게 잡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영재고 영재 라인 가고 싶으니까 GTG 탑반 들어가야 돼. 그럼 진도 엄청 땡겨야 돼. 이거는 꼭 답이 아니에요. 교과가 그걸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교과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몰입해보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중요한 여러 가지 영재성이 개발되는 게 중요해요. 또 이거 전문 상담을 좀 받으십시오. GTG 과학반 수업이 궁금합니다. 아직 학년이 어려서 관심만 가지고 기억해 두고 있는데요. 나중에 별도의 설명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과학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또는 2번 모집하고요. 4학년부터 주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4학년들이 올라가는 12월 정도에 11월이나 12월에 해요. 그래서 현재 3학년 올라가는 학생 같으면은 한 10월, 근데 웨이팅은 미리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저희가 설명회 굉장히 인기 있어서요. 10월 달에 웨이팅, 설명회 전에 웨이팅 했는데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인기 있는 토요일 시간대는. 지금부터 웨이팅 걸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웨이팅, 3학년이라도 지금부터 웨이팅 걸어 놓으셔야 되고, 웨이팅 거는 방법은 데스크 선생님한테 연락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제가 감사하죠. 수줍음이 많아 면접 때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영재원 면접 가능할까요? 이 영재원 저희가 영재원 수학 기획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아주대 영재교육원 담당 총괄 교수님을 제가 한번 감사하게도 제가 좀 자문을 구했어요. 저희 과 동기가 아주대 수학과 교수라 통해서 10여 년째 아주대 영재교육원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요즘이 영재교육원이 지필고사를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면접으로 뽑게 해요. 국가에서 그렇게 시켜요. 근데 우리 학원애가 떨어졌거든요. 걔가 누구냐면 초5인데 KMO 2차 시험에서 금상 따고 고등 KMO 하던 애들까지 다 참가하는 겨울학교 입교 대상자가 되네요. 여름학교에서 통과, 국가대표 상위군에서 우수한 애만 뽑아서 중등 KMO 찾는데 거기서도 너무 성적이 좋으니까 고등 KMO 친 애들하고 같이 겨울학교 입교 대상자가 되네요. 초등학교 5학년이 저학년 어머님들 모르실 건데 보통 중2가 수상하면 와 대박 잘했다 그래요. 중1은 분당에서 수상자가 거의 없어요. 대치동에서도 와 정말 상위권이다. 상위 뭐 5% 안에 든다, 3% 안에 든다 할 정도예요. 초6은 천재다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런데 초5인데 얘가 했는데 얘가 떨어졌어요. 아주대 영재교육원에서.
말이 안 되죠. 말씀드리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애가 떨어졌다고요? 하면서. 근데 말을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면접으로만 뽑는 거는. 근데 수줍음이 많아서 떨면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제 아들 요번에 제 아들 친구가 제 GTG 다니는데, 걔가 경기영재고 원서 내서 2차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럼 1.4배수가 면접 가거든요. 원래는 캠프 2박 3일 하는데, 1박 2일 캠프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면접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말수가 없는 애예요. 면접 가서 말을 못해서 떨어졌어요. 충분히 붙으려는데. 말 못하면 아쉬워요. 얘 어떡하지? 말 적었는데? 말 적죠.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예,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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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다름도 어렵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개발해봐야죠. 연구해 봅시다. 네. 저는, 가천대 브릿지 추천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들으셨지만 아시겠지만, 가천대 브릿지 과자, 진석이 학생이 아주 도움되니까 꼭 하세요. 24일 날 금요일 날 입학 설명회 줌으로 하니까 아주 지금 빨리 가서 신청하시고, 가천대 가서 신청하시고, 3월 첫 주에 원서 내니까 잊지 말고 원서 내세요. 제가 도와드려요. 제가 도와드리면 브릿지 과정 거의 선발돼요. 저한테 도움 받으세요. 대신 해준다는 뜻 아닙니다. 그냥 나쁜 의미의 도움 아니에요. 일부 학원이나 일부 부모님은 부모님이나 학원이 대신 과제를 해줘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비교육적으로 안 해요. 다르게 도와드려요. 교육적으로. 자, 지금 검사도 상위 0.4% 독서 몰입 좋은 아이예요. 지금 다니는 교과 수학원 다니는 이유로 수학이 싫대요. 억지로 하는 느낌이에요. 여기 다니고는 준비를 안 해 경시 장려상을 받는 거 보니 실력은 느는 것 같아요. 시험 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별로 안 하고도 장려 보니까 좋죠. 지금 중학과정 하고 있는데 고민이 됩니다. 사고력 아니고 교과석도 즐겁게 할 수 있나요? 그럼요. 교과석 아주 즐겁게도 해요. 전문가 찾아오십시오. 대부분의 학원생들은 즐겁게 교과 수학을 한다를 모르세요. 모르시니까 찾아오세요. 저희 원장님, 하타시 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학생이에요. 저희 이채희 선생님도 이야기하셨던 학생이고. 근데 교과 때문에 좀 고민하시더라고요. 저 한번 찾아오세요. 제가 개별적으로 시간 내드릴게요. 제가 체력은 약하지만, 제가 약간 사명감이 있어요. 영재교육이 저희 학원에서는 적자입니다. 저희가 중동부 영재센터까지 운영했거든요. 4년 전에, 5년 전에 그만뒀는데, 4년 전에 그만뒀구나. 적자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바로 코로나가 와서 안 그만뒀으면 코로나 때 저희 학원이 못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적자 있으면서도 유지하는 이유가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서 그래요. 영재성이 강한 애를 그냥 입시의 길로 내몰아서 휘몰아치면서 무한뺑뺑이 돌리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지켜보기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걔들이 행복할 수 있는 아이가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또 그 길로 가서 대학교 이후가 더 행복하지 않게 세상에 휘둘려서 사는 거 너무 고통스럽고요. 설사 좀 자기 연구의 길로 가도 그 자리에 너무 소진되는 애들, 탈진된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합니다. 이현복 박사, 하태석 부원장 다 저희 과 후배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갔으면은 페라리 몰고 이런 사람들인데 저하고 이렇게 혹사당하는 영재들을 한번 진짜 즐거운 도전과 탐험의 세계로 이끌어 보자 해서 한 10년 했는데 전성기를 돈도 못 벌고 가고 있어서 너무 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그래서 마케팅 열심히 배우고 막 블로그도 쓰고 하고 있어요. 저희 블로그 좀 오세요. 저 찾아오십시오. 사명감 있어서 제가 경제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휘달려도 꼭 도와드릴게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고 다른 거 더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